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된 증인조차 채택이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김연파 의원이 제기했던 이 의혹에 대해 가지고 야 결국에 그거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냐, 망신만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최초로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된 증인조차 채택이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김연파 의원이 제기했던 이 의혹에 대해 가지고 야 결국에 그거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냐, 망신만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최초로 내부자 폭로를 했었던 박철민 씨는 아직까지도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논란이 됐던 그 돈이 그때 당시에 그런 글을 올렸을 때는 자기가 뭔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허세를 좀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써놨던 것이지 실제로 그 돈이 이재명한테 줬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감 자체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국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현재 지금 대장동 개발의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감을 볼 때 저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국감에 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안다고 그냥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굳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언론사들에서 유동규의 특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감장에 오기 전에는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감에서 물어볼 질문이 뻔한데 10년 전에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국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답변을 보더라도 똑같은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재명이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입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가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재차 지금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똑바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을 리는 없다, 가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동규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면 이재명이 지금 꺼낸 저 얘기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와 유동규 두 사람 사이가 연관성이 없다, 유동규가 자기를 떠났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까지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의 개인사까지 지금 이재명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유동규가 뭘 하려고 했다고요?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 분명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한창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동규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는 창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인근에 있던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던 당시에 뭐가 지금 던져집니까? 유동규 집 앞으로 휴대전화가 던져집니다. 그리한 다음에 몇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놓고 가는데 누군가가 그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죠. 해당 CCTV를 경찰이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휴대전화까지도 확보를 했더니 그제서야 검찰이 송구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유동규의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 저게 답니다. 저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전체 다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희룡 의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내용 저게 답니다. 저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전체 다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유동규가 핸드폰을 버리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겁니다.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의 완전히 복심이면서 유씨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 저 내용 자체가 지금 보도도 안 됐는데 원희룡 후보는 뭐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냐.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의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의 저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했던 얘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냥 극단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재명이 얘기를 했어요. 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입을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방법조차도 이재명을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재명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재명은 처음에는 언론에서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바꿉니까? 기억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을 바꿉니다. 언론 보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극단 선택을 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법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내용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이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이 전달받았다. 이거 말고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김부선 씨와의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서 밀레하느라고 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김부선 씨는 오피스텔의 오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이재명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피스텔의 오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오피스텔에 있었다 이거 말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부선 씨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번에 유동규 씨와 관련된 논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내가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서 진실을 고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에 대해서 안 건드리는 게 좋기는 좋죠.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사생활이 그냥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생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재명 측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감에서 압승을 거뒀다라고 지금 자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사실일지,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드러난 이재명과 국제마피아 조직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실이었죠. 이재명은 예상이 됐던 것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노련하게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자축했죠.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국감에서 압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걱정이 좀 됐었죠. 저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재명 국감을 봤을 때 떠오르는 장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진술서에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그 저거밖에 없는 거죠. 흐흐흐 히히히 뭐 저런 식으로 괴랄하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고 야 진짜로 이재명이 떳떳하니까 저렇게 잘 대처하는구나,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국감 돌파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건데 역시나 예상이 됐던 것처럼 지지율이 반등이 됐나 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정작 지금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지사 지지율 반등의 최대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기사의 제목 자체를 선동하듯이 뽑아놓은 거예요. 국감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하려면 누구 손에 달렸다? 이낙연 손에 달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국감을 잘했다고 이재명은 자평을 했지만 여론의 과반 이상은 못했다는 평가죠.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후보 간 지지율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0.3%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감 전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7.7%였죠.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감 전에는 36.3% 대 35.4%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국감 이후에는 43.4% 대 32.5%로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이재명을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국감 이후에 사자 가상대결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은 심상정과 안철수 두 사람 전부 다 6%대 지지율을 받고 있죠.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 심상정 의원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심상정 의원이 평상시 뭐 질의하거나 이럴 때 얼마나 막 까탈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그대로 이재명한테도 했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1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지지한다라고 해도 윤석열을 지지를 하겠죠. 이런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이재명한테는 악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낙연의 존재입니다. 이낙연 측에서 공개적으로 경선 결과를 불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두 사람이 화해까지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긴 취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낙연 측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동 날짜조차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에 국감 망했다, 완전히 그냥 이재명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됐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게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대한민국 조국 사태를 겪은 국민들한테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인데요. 이번에 국제 마피아 조직의 내부 조직 출신이었던 박철민 씨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바로 경찰 진술서에서 자기가 이재명한테 수십억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었는데
있었는데요. 우여곡절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국감 현장에 나왔던 이 사진 자체가 예전에 박철민 씨가 올렸던 사진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박철민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한테 줬다, 그런 얘기는 없고 자기의 사업의 성과다라는 식으로 과시용으로 올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철민 씨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자기가 번 것처럼 올린 것은 큰 현금 따발이 자기 수중에 들어와서 자랑 삼아 올렸던 것이지 그 돈이 이재명한테 넘어간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준석 형님께 받은 돈이 아니면 어디서 저런 큰 돈을 구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준석 형님이 이준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철민 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얘기가 뭡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준석 형님께 받은 돈이 아니면 어디서 저런 큰 돈을 구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준석 형님이 이준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철민 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올렸던 그 돈 사진, 그거는 그냥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거 그냥 허세용으로 올렸던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계속 해가지고 징역살이를 했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있냐? 그 돈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겁니까? 이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은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코마트레이드, 국제 마피아 조직이 뒤를 봐준다라고 하는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한테 자기가 그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누구한테 주라고? 이재명한테 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돈이 이 지사 측근한테 전달한 돈이라는 거죠. 하는 얘기가 이재명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했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날짜랑 장소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018년 4월쯤에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재명한테 주라고 한 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8년도 6월쯤에 2억 정도의 돈을 금호 아파트 벤츠에 박스로 놔뒀고 모자를 쓴 여성이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오케이라고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이 됐거나 장소가 됐거나 굉장히 구체적이죠. 티타임까지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금호 아파트라고 하는 명칭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현재 지금 관보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의 집이 어딥니까? 금호 아파트가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국제 마피아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실에 다리를 떡하니 올려놓고 손을 번쩍 들고 이재명이랑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조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폭이 아니면 뭔데?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영어 강사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천지의 학원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실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조직원이라고 확인이 된 사람과 이재명이 같이 찍은 사진도 추가적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저게 지금 조직원인데 그 조직원의 어깨 위에 이재명이 굉장히 친근한 듯이 손을 올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재명이랑 같이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뭐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은수미랑도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는 안민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안민석은 남욱의 처남이 비서로 근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놈의 그게 신의 장난이겠습니까? 신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냥 안민석 씨가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다른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한 장만 그런 사진에 나와도 난리가 날 텐데 이재명은 이건 뭐 한 장의 수준이 아니라 몇 장씩 계속 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로 이게 신의 장난일까요? 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순간에는 몰랐겠죠.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한다라도 잘 숨기면은 끝까지 그냥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섭리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에 허덕이고 있는 이재명, 안민석 씨는 제발 좀 현실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현실 파악한다면 제가 봤을 땐 부끄러워가지고 저렇게 못 나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달라지는 일상과 마주합니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낯선 오늘이 익숙해지는 요즘. 지금도 우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생각에 빠져 날 좀 우리의 여행 또한 그렇게 변화하는 일상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아름 한적함 속에서 마음을 채우기도 하며 얼마나 서로의 의미는 숫자보다 깊이로